자, 이제 마지막 수능 앞두고 10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이거 잘 봤으면 기분 좋아서 이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걸 못 봤다 하더라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채워서 잘 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얘기를 하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쉽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함정들이 많이 들어있었던 만큼 한번 풀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맞은 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들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질소, 수소, 암모니아 나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거 자꾸 안 쓰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뭐를 써주면서 들어가자? 화학식은 좀 써주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테인까지, CH4, 요게 뭐다라는 것까지 내가 얘기해 줄 건 아닌 것 같아. 자,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화합물은 3가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 화합물의 대결 구도로 들어가는 애가 누구야? 원소죠. 이 둘이 대결 구도야. 화합물이라는 건 몇 종류로 돼 있는 애들? 2종류 이상으로 돼 있는 애들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소라는 건 오로지 몇 종류로만 돼 있는 애들을, 한 종류로만 돼 있는 애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해. 구성 원소가.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는 질소하고 수소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원소에 해당하는 거고, 암모니아와 메테인은 뭐에 해당한다? 화합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3가지 아니고요, 2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으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건 여러 번 배웠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긴 할 텐데, 그냥 부가적으로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들어갑시다. 자, 질소라는 원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영양소인 건 맞죠? 왜? 단백질의 메인 성분이니까. 따라서 이 질소라는 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근데 이 새끼 생긴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겼니? 이따구로 생겼죠? 따라서 매우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내가 공기 중에 질소가 78%가 있지만 숨을 아무리 쉰다 한들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식물도 얘네들을 직접 흡수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처럼 생산성이 크진 않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의 공업적인 생산? 암모니아의 공업적인 생산이 됐고, 그 뒤에 비료가 나왔고, 그 비료로부터 농업 생산량이 매우 많이 증가하였다라는 배경 지식 정도는 살포시 알아두시면 맞췄다 하더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을의 구성 원소는 누구야? 메테인이죠. 탄소와 수소이다. 요거 뭐한 얘기야?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니은하고 디귿, 요렇게가 답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생명현상과 관련된 2가지 물질이 나와 있다.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인산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인산 등장하면 누굽니까? 우리가 DNA라는 애 구조를 그냥 살포시. 자, DNA는 누구? 인산과 당과 염기로 구성된 애들이다. 그래서 인산 등장하면 니들은 뭘 떠올려야 돼? 인산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인산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자, 인으로부터 지금 작대기가 총 몇 개가 나가고 있어요? 5개가 나가고 있지. 요렇게 4개가 넘어가는 작대기를 보유하는 걸 우린 무슨 옥텟? 확장된 옥텟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산 등장하면 일단 확장된 옥텟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이 인산한테 붙어있는 OH가 3개가 붙어있는데, 이 새끼들을 갖다가 지금은 그런 애들은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염기성의 OH랑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폐 죽여도 아니야. 염기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 있는 이 2개의 OH 중에서 얘 수소를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굴 붙여주냐면 당을 붙여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도 제껴버린 다음에 여기에도 누굴 붙여주는 거야? 당을 붙여줘요. 그래서 인산 하나에 당 몇 개가 이렇게 2개가 공유결합으로 붙어버리는 꼬라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인산당 공유결합, 외부 골격을 이룰 때 얘네들이 필요한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수소라는 새끼는 밖으로 나갑니다. 뭐가 돼서 나가냐면 H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나가고요. 여긴 비공유가 이렇게 남게 돼. 자, 무슨 말이야?
H 플러스를 내보냈죠. 따라서 얘는 무슨 산이야? 아레니우스 산으로 작용해요. 그러면서 바깥쪽, 인산 골격의 바깥쪽이 플러스가 나갔으니까 지는 뭐가 된 채로? 마이너스를 유지한 채로 인산 바깥쪽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인산에 해당해서는 충분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글라이신이라는 애는 이름은 너희들이 기억을 못해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라고 그랬지. 뭐? COOH 이렇게 있는 애, COOH. 그 다음에 이렇게 NH2 혹은 H2N. 요 두 새끼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탄소라는 애를 중심으로 해서 얘하고 얘가 탄소에 직접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건 아미노산이라고 그래. 이 아미노산이라는 애는 종류만 해도 20가지가 넘어. 사실 나도 이 20가지를 다 쓸 줄은 몰라. 니들도 마찬가지로 쓸 줄 알 필요 자체가 없고 이 새끼들의 이름을 몰라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다만 얘가 뭐라는 것만 알면 돼. 아미노산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이 아미노산이 COOH 카복시기는 뭐로 작용 가능한 애다? 산으로 작용 가능한 애다. 그 다음에 H2N 얘는 뭐로 작용 가능하다? 아미노기, 염기로 작용하는 게 가능한 새끼다. 그래서 무슨 성 물질? 양쪽성 물질. 좀 더럽긴 한데 쌤이 이걸 항상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니? 자웅동체, 남녀 한쌍. 자, 얘네들이 선을 보러 가는데 남자를 만나러 갈 때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나 여자예요 하면서 가는 거고, 얘네들이 선을 보러 갈 때 누굴 만나러 갈 때는, 여자를 만나러 갈 땐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야? 내가 남자인 척 하면서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산을 만나서도 중화 반응을 할 수 있고 염기를 만나서도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중화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이다. 요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글라이신은 HCl에서 뭐야? 산에서. 그럼 산으로 가니까 뭐로 작용하면 돼? 염기로 작용할 준비를 하고 가면 되는데, 자, 얘가 뭐로 작용을 한다? 염기로 작용한다. 누구한테? 산한테. NH2가 이쪽만 그려봅시다. 여기에 탄소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비공유가 있는데요. 요 산으로부터 누구를 데려다 여기다 붙이는 거야? 수소를 데려다 붙이는 거야.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을 누구한테? 얘한테 제공을 하는 꼬라지. 그래서 루이스 염기로 작용을 한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소를 받았으니까 브랜스테드 염기 맞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 염기 맞는데 정말 조심하자. 여기에 있는 이 NH2는 절대로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해주시면 안 돼. 여기서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했으면 틀린 말이야. 브랜스테드 염기라고 해도 맞았고 루이스 염기라고 해도 맞았는데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산과 글라이신은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인산은 누구? DNA 맞고, 글라이신은 DNA가 아니라 누구의? 단백질을 구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간단한데 좀 길게 얘기했어.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해서. 자, 세 번째. 뭐 뻔히 항상 예상되는 문제죠. 어떤 화학 반응식을 놓고 박스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개수를 물어보고 하는 것들 뻔히 예상되는 문제인데, 반응식을 좀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근데 나는 반응식을 모른다. 그러면 이걸 틀려야 돼? 그건 아니라고. 어쨌든 우리가 모든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대가리수, 원자의 숫자가 무조건 어때야 되는 꼬라지야? 같아야 되는 꼬라지야. 그럼 기억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 나는 모른다 치더라도 이거를 여기에서 지우면 돼. 그럼 수소 2개, 산소 하나를 지우면 여기 누가 남아? 칼슘하고 산소 하나 남죠. 따라서 기억 자리엔 누가 들어가면 돼? CaO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니은 자리는 수소 2개, 염소 2개 가지고 2마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자리는 쉽죠. 누가 들어가주면 돼? HCl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개수 찾는 문제 나와 있는데요. 자, 철광석의 재련에서 나오는 개수가 나오는 게요. Fe2O3를 가지고 뭐 하는 거? 재련하는 거 하고요. Fe3O4를 가지고 재련하는 거. 겁나게 많이 나와. 뭐 지금까지 나온 것만 따져도 개수 찾으라고 나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기본 패턴은 똑같아. 누구를 만나요? 일산화탄소를 만나서, 자, 누가 되는 거야? 철이 되고 누가 되는 거?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철이 되고 누가 되는 거?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의 다른 점은 뭐야?
개수가 달라. 자, 첫 번째 빨리 맞춰보자. 자, 누구는 철 옆에 있는 쬐깐한 숫자는 여기로 갑니다. 누굴 따라간다? 철을 따라간다. 두 번째, 자, 여기 붙어 있는 산소 옆에 있는 쬐깐한 숫자는 누굴 따라간다? 얘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뭐의 완성? 개수의 완성. 너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해요. 근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개수는 찾을 수 있겠지. 따져주면 되니까. 근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자라는 의미야. 그러면 C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3이니까 이것도 3이고요. 이것도 얼마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고 A는 1인데 많이 하는 실수. 우리가 반응식에서 개수 1은 생략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해버려요? 생략해버려요. 그래서 생략하지 않도록 항상 1도 여기에다가는 써줍시다.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 맞지? B는 3이고요. C는 2고요. D는 얼마가 되니? 3이 되죠. 따라서 이건 맞는 얘기, 이것도 맞는 얘기. 니은은 HCl, 이원자 분자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 되겠죠. 네, 원자와 원소 하나만 구분하자. 고3식이나 돼서 이걸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CO2라는 애가 있어. 얘는 몇 원자 분자? 3원자 분자. 하지만 몇 종류의 원소로 돼 있는 애들? 2종류의 원소로 돼 있는 애들. 원소라는 건 뭐의 개념이냐면 종류의 개념이야. 그리고 원자라는 건 쪽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따라서 얘는 3원자 분자이지만 구성 원소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 2가지로 되어 있다. 라는 거 헷갈리시지 않기를 바래. 자, 2번. 여기 3번이구나. 마무리 짓고 4번 갑시다. 자,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등장을 할 때 누구의 동소체? 탄소의 동소체하고 요즘엔 간혹씩 뭐를 섞어주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벤젠을 비롯한 탄화수소를 좀 섞을 때가 있어. 해서 써고 시작합시다. 플러렌 화학식이 뭐야? C60. 얘는 뭐야? C. 그 다음에 벤젠은 뭐야? C6H6. 요게 되겠죠. 자, 첫 번째. 간은 분자로 존재한다. 플러렌이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하지 맙시다. 자, 우리가 탄소의 동소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흑튜그, 다이아몬드, 흑연, 탄소 나노 튜브, 그래핀. 얘네들은 그냥 화학식 자체를 C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누구만? C60 플러렌만 뭘로 표현하는 거야? C60으로 표현하는 거야. 얘네들은 모두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자체의 구조가 얘네들을 결정하는 반면에 플러렌이라는 건 요 구조에 이 개수가 있어야지만 플러렌이라고 하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C 만이 됐든 C10만이 됐든 C100만이 됐든 걔는 다이아몬드야. 구조 자체가 다이아의 구조를 하고 있으면 차이는 좀 나겠지, 가격이. 근데 플러렌은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분자로 한다. 맞는 얘기죠. A는 똑똑하네. 자, B 봅시다. 나는 탄소 원자 1개, 3개가 붙어 먹었다. 자, 눈깔만 뚫렸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뭐야? 한 눈만 잡아서 봐봐. 몇 군데로 퍼져나가니? 3군데로 퍼져나가잖아.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맞았네. 자, 그 다음에 요게 너희들이 그나마 요 동네에서 등장을 했을 때 좀 힘들어하는 건데 요걸 수업하고 상관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가자. 자, 쌤이 1톤 트럭을 한 대 샀어요. 그래서 1톤 트럭에 내가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한번 대가리수를 세봤어. 근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채용만이가 자기도 타고 싶대. 태워달래. 채용만을 태워봤어. 그럼 당연히 1톤 트럭에 내가 많이 타겠니? 채용만이 많이 타겠니? 내가 훨씬 더 많이 탈 거야. 근데 채용만이 나하고 같이 섞어서 타재. 그러면 대가리수만 세자고 전체 질량을 세지 말고 나하고 채용만을 섞어서 태운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내가 많이 탈수록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의미하는 건 뭐야? 가벼운 새끼. 가벼운 놈이 많이 트럭에 올라탈수록 그 안에 대가리수는 많아지는 거야. 채용만이 많아지면 몇 명 못 태워요. 그 새끼 몇 톤 나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 뭐가 됐든 보면 얘는 everybody C, 얘도 everybody C. 근데 얘는 C하고 H가 1대1로 섞여 있잖아. 자, 당연히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야? 1이고요.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12잖아. 어떤 새끼가 훨씬 가벼워? 수소가 훨씬 가벼워. 그러면 탄소만 트럭에 태우는 것보다는
수소하고 탄소를 섞어서 태우면 같은 질량일 때 대가리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무조건 개소리야. 왜? 얘가 가벼운 애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두 마리만 맞고요. 자, 전자배치 문제 나왔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 순서대로 얘기해 봅시다. 문제를 보셔야 돼요. 원자. 이 원자라는 말이 생각보다 중요해. 왜? 원자라는 뜻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와 번호가 뭐하다는 뜻? 같다는 뜻. 따라서 X, Y, Z 모두 다 원자라는 거 확인되셨으면 번호 이꼬르 곧 뭐가 된다? 전자의 숫자가 된다. 그러면 전자의 숫자를 따다다다닥 세면 얘는 뭐가 나온다?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이 누구야? 넌 누구니? 누군지를 찾아야 되겠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는 놈들도 있겠지만 이쯤 되면 뒤에 딱 두 개 보자마자 찾아내는 애들도 있을 거야. 좀 익숙해져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얘는 몇 번이야? 6번이니까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탄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얘도 둘, 넷, 여섯, 8개니까 얘는 몇 번 되겠어? 8번 되겠어. 따라서 이 아이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산소. 그 다음에 Z는 둘, 넷, 여섯, 여덟에 9개니까 이 새끼 누구 얘기하고 있다? 플로린을 얘기하고 있다 정도 일단 세고요. 자, 사실은 문제 푸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벌써 이게 나오죠. Z는 3주기 원소이다. 개소리죠. 플로린은 몇 주기 원소야? 2주기 원소거든. 따라서 일단 디귿 제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 일이 뭐야? 바닥이냐 들뜬이냐. 그럼 들뜬 상태라면 무엇을 어겼느냐? 그걸 좀 판단하라고 했지. 자, X 얘는 당연히 무슨 상태?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얘는요 X, Y, Z가 있다고 했을 때 X, Y, Z 순서대로 안 채워도 되는 건 알 거야. 무조건 홀홀홀 그 다음 짝짝짝 들어가기만 하면 상관없어. 따라서 얘는 무슨 상태이다? 바닥 상태이다. 자, Y는 홀전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홀전자를 우선으로 채워야 되는데 전자쌍이 있죠. 따라서 얘는 당연히 무슨 상태야? 들뜬 상태인데 뭐를 어겼어요? 훈트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정도. 그 다음에 Z도 봅시다. 뭐를 어겼니? 여기 있는 애가 어디로 가야 좋아? 여기로 가야 되겠지. 왜? 싸움의 원리. 어디부터 채운다? 낮은 곳부터 채워서 올라간다. 싸움의 원리를 어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보면 X는 바닥이다. 맞고요. Y는 훈트를 어겼네. 맞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두 개만 맞겠... 잠깐만. 만족한다고 그랬네. 이런 훈트의 규칙을 어겼죠. 따라서 답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 기억 하나밖에 없어. 자, 6번 문제. 문자 나오면 좀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하지만 한번 가봅시다. 원자 또는 이온이랍니다. 원자도 있고 누구도 섞여 있는 거야? 이온도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가나다는 산소원자, 산화, 이온 중 하나이고 기니디는 어쩌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야, 봐봐. 요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동위원소 관계. 근데 질량수만 다른 거지 양성자수는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이 된다 하더라도 양성자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따라서 같은 건 무조건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양성자의 숫자는 셋 다 싸그리 같아야 돼. 요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두 번째, 원자라면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누구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만 한다? 전자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온이라는 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이온이 아니야. 따라서 무조건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가 같은 것. 자, 여기에서 산소가 8번이라는 걸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그냥 요 정도로 그냥 잡고 들어갑시다. 요 정도는 너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자, 양성자는 얘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 당연히 8개. 얘도 몇 개? 8개. 얘도 양성자 몇 개? 8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자는 얘는 몇 개 가지고 있어? 당연히 8개. 얘도 전자 몇 개? 8개. 얘는 전자 8개에서 2개 얻었으니까 몇 개 가지고 있겠어? 10개를 가지고 있겠지. 세 번째 뭐? 중성자. 얘는 8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고 얘는 몇 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10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몰라. 얘의 투마이온인지 얘의 투마이온인지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러면 얘가 보여야 돼. 얘가. 뭐야? 이 새끼는 양성자 몇 개? 8개. 중성자 8개. 전자 8개. 따라서 AAA 같은 애. 얘가 누구니? 산소의 요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양성자야. 그럼 양성자의 숫자는 모두 다 같은 상태고 얘랑 뭐가 같습니까? 양성자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죠. 그리고 전자 수도 같아요.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패턴 자체가 AAA고요. 얘는 이렇게에다가 2개가 다르고 이렇게에다가 얘는 뭐가 달라? 하나가 달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양성자가 8개, 그리고 얘도 양성자가 8개, 2개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얘밖에 안 돼. 얘밖에. 얘는 무조건 2개가 다르다는 거. 오케이, 맞지? 자, 얘랑 얘는 양성자가 같고 전자가 같기 때문에 2개가 무조건 같아. 그러면 2개가 다르려면 얘로 놓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얘는 누구의? 요 새끼의 이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누구의? 얘의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누군지 다 찾아봅시다. 그럼 얘하고 같은 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전자의 숫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하고 동위원수 관계잖아. 당연히 뭐는 달라야 돼? 중성자의 숫자는 달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놓고 보면 얘는 양성자가 8개, 그리고 전자는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고요. 중성자도 몇 개가 있다는 뜻이야? 10개가 있다는 뜻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양성자 8개, 그리고 전자 몇 개? 8개, 그리고 얘는 10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오류가 없다라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쌤이 지금 얘기를 하다가 순간 잠깐 렉이 걸렸는데 사실은 그냥 대입해서 쭉쭉쭉쭉 집어넣어서 나온 친구들이 제일 많을 거야. 근데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는 과정은 시험을 본 다음에 한 번씩은 꼭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대입해서 들어가는 건 금방 하지 사실. 쭉쭉쭉 넣으면 되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기억은 양성자이다. 일단 요건 맞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값하고 A값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B값이 더 크죠. 그 다음에 N은 18이다. 요거 아니야. N은 18이야. 그래서 기니 D 모두 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가봅시다. 자, 7번 문제 보면 너희들이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많이 빼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용의자 그룹을 많이들 빼먹어요. 지금 얘는 분명히 몇 주기라고 나와 있어요? 1, 2주기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2주기만 나왔으면 여기 수소 없는 거야. 1, 2주기라고 했으니까 누구도 가능? 수소도 가능. 그 다음에 2주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가능.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여기에는 없는데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안 한다. 이런 말들 들어가 있는 거 꼭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근데 여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없네. 자, 그리고 나서 물론 보여. 니들 눈에도 보이고 내 눈에도 보인다. 하지만 잡아봅시다. 자, 공유전자쌍은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짝대기 하나. 그리고 공유전자쌍이 지금 여기 3개니까 짝대기 3개. 그리고 얘 짝대기 하나. 그러면 루이스식이 뭐로 바뀌어요? 구조식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비공유 잡아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누구라는 거 그냥 나오니? 수소고요. X 짝대기 몇 개 가지고 있어? 4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수소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산소가 박혀있는 꼬라지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체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결합각을 비교하랍니다. 자, 결합각을 비교하니까 탄소만 보는 거야? 중심 원자만 보는 거야? 얘 주변에 전자쌍이 몇 방향? 두 방향. 비공유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몇 도? 180도.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야. 자, 산소를 중심으로 봅니다. 얘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방향으로 전자쌍이 나가고 있어요. 네 방향이 있는데 비공유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네 방향에 비공유 두 개 붙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104.5도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크다. 일단 맞았고 이건 좀 이따 정리해 줄게. 자,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의 숫자 Y2라고 얘기를 했는데 Y가 누구니? 질소니까 N2. 그 다음에 G2 얘는 누구야? O2죠. 얘는 몇 중결합? 3중결합. 산소는 몇 중결합? 2중결합. 따라서 얘는 3중결합, 얘는 2중결합이니까 얘도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YW3에서 Y가 누구? Y 어디 갔어? Y가 누구? 얘네. 그러면 NH3에서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지만 그리면 NH3에 여기 비공유전자쌍 하나 붙어 있죠? 따라서 옥텟을 만족한다 안 한다를 뭐를 주인공으로? 얘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짝대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짝대기. 짝대기 하나당 점 몇 개? 두 개. 따라서 얘 주변에 전자 8개 해피해. 옥텟을 만족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조에서 각도 관련된 내용 그냥 잠깐만 얘기를 하자. 각도가 딱 이거밖에 없어. 4영, 4일, 그 다음에 뭐 4이, 그 다음에 뭐 있어? 3영, 3일, 2영. 자, 고등학교 화학교육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 자, 4영이 갖는 의미는 전자쌍 방향, 몇 방향? 네 방향에 비공유가 없는 거. 요런 모델을 얘기합니다. 네 방향에 비공유가 없죠. 자, 4, 1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비공유가 하나 있는 거니까 질소가 용의자가 되는 거고 몇 방향 전자쌍? 네 방향 전자인데 여기 비공유가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4, 2라는 건 비공유가 몇 개? 두 개. 네 방향의 전자쌍 중에 비공유가 두 개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 0이라는 건 뭐야? 몇 방향? 세 방향인데 비공유가 없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비공유가 없으면 되니까 얘도 가능해. 몇 방향? 세 방향. 다중결합은 어차피 한 방향으로 나간 거잖아. 따라서 방향으로 따지니까 몇 방향? 세 방향. 비공유 없는 거. 3, 1은 뭐야? 비공유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용의자가 누가 되니? 질소가 되겠지. 자, 그리고 몇 방향? 세 방향. 몇 방향? 세 방향. 비공유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두 방향인 애들은 몇 방향? 두 방향인데 비공유 없어. 얘만 가능 안 해. 왜? 비공유가 없는 거 누구도 있어? 탄소도 있거든. 따라서 이 아이들은 각도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뭐야? 정사면체. 얘는 뭐야? 삼각뿔. 107도. 얘는 무슨 구조? 구분 구조. 각도는 몇 도? 104.5도. 얘는 무슨 구조 나와요? 평면 삼각형 120도. 그 다음에 얘는 구분 구조 120도에서 조금 빠져. 그래서 뭐 120도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한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118도라고 수업을 합니다. 어차피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거라서 얘의 정확한 각도는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구조? 선형 구조 180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절대로 구조 판단하는 문제에선 틀릴 일은 없을 거야. 이 정도까지만 꼭 알아둡시다. 자, 지금 보면 화학 반응식이 몇 가지가 나와 있네. 산화 환원이니까 얘는 좀 한번 빨리 풀어볼까? 자, 가에서 염소는 환원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좌우 봤을 때 원소가 있으면 무조건 산화 환원. 근데 얘 산화수는 0이고요. 이 아이의 산화수는 얼마야? 마 1이죠. 산화수가 증가 감소? 감소했으니까 환원된다. 맞음. 그 다음에 나에서 산소의 산화수. 자, 여기서 산소의 산화수 마 2, 여기서도 산소의 산화수는 마 2. 증가 감소 안에 기본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 자체가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자. 다에서 NaCl은 산화제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나트륨은 기준 원소잖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족 애들.
기준 원소가 여기서도 화합물, 여기서도 화합물 존재하니까 볼 필요 없어. 그럼 누굴 봐야 돼? 얘를 봐야 되겠지. 염소, 여기서 염소, 호돈소가 됐으니까 얼마야? 0. 그리고 여기서 염소의 산화수는 얼마? -1. 산화수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뭐 된 거야? 산화 된 거야. 그러면 산화 되었으니까 환원제 되겠죠.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쓰세요. 산화제이다 라고 하면 헷갈리잖아. 그냥 뭐라고 쓰는 거야? 환원된다 라고 써두시면 훨씬 덜 헷갈리겠지. 그럼 -1에서 0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뭐한 내용? 틀린 내용. 그럼 답은 누구만 맞아? 이렇게만 맞겠다. 9번 문제 가보죠. 와, 탄화수소 문제. 자, 문제가 일단 이런 게 나오면 니들은 쫄죠. 그리고 나서 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들이 간혹 많이 있는데 탄화수소 분석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탄화수소인지 탄소화합물인지, 바꿔 얘기하면 CH로만 돼 있는 애들을 문제에 냈는지 아니면 CHO, 산소가 포함된 놈을 시험 문제에 냈는지 그걸 제일 먼저 판단하시는데요. 다행히도 CH만 가지고 문제를 냈으니까 매우 쉽겠네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탄화수소의 이 연소 분석, 원소 분석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취지 자체가 뭐를 구하는 게 취지냐면 실험식을 구하는 게 이 실험의 취지야. 리비가 연소 분석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식을 구하려고 이 실험 설계를 한 거야. 그러면 정확한 값이 아니고 뭐만 구하면 끝나는 동네야? 비율만 구하면 되는 동네거든. 따라서 문제를 풀 때 7.2mg, 10.8mg 이런 사소한 숫자에 굳이 목매달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던지세요. 어떻게? 이거 그냥 72g이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얼마 곱했어요? 10에다가 또 10 곱했으니까 10,000 곱한 거야. 그것도 신경 쓰지 마. 그냥 10 곱했다 쳐. 미리는 다 같이 깐 거고요. 그럼 얘는 몇 그램 되는 거야? 108g 되는 거야. 근데 헷갈리지 말고 10 곱했으니까 얘는 10에 쓴 거야. 시작부터 미리 좀 세팅을 하고 갑시다. 그럼 A관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누가 나오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물의 분자량이 얼마지? C8. 그러면 얘 몇 몰? 6몰. 그리고 여기선 누가 나왔어? 이산화탄소가 나왔는데 몇 몰인지 몰라. 그럼 써. 자, 탄소 뭐에 수소 뭐를 태웠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누가 나왔어? 물이 나왔는데 이때 나온 물은 몇 몰의 물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는 수소가 몇 개? 12개. 근데 이런 말이 있었네. 처음에 내가 얼마 집어넣었지? 72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얼마란 얘기야? 72g이라는 얘기야. 어쨌든 중요한 건 수소가 12개 여기 있다라는 건 확실한 거거든. 그러면 12x 더하기 12가 얼마야? 72가 되는 거고 빼주면 얼마야? x는 어가 돼? 72에서 12 빼면 60. 60을 5 하니까 x는 5네. 따라서 얘는 C5의 H 얼마? 12 되겠습니다. 자, 그럼 C5의 H 12이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 5개 나오고 이 아이의 분자량은 얼마? 44 곱하기 5에다가 10을 또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자, 그럼 44 곱하기 5 해주면 얼마냐면 440에서 반 나누니까 220. 220. 요게 얼마야? 220이니까 그러면 10x가 220이니까 x는 얼마가 나오니? 22가 나오겠다. 그래서 x는 22 맞아요. 자, 분자식이 나와 있고 기체 질량이 나와 있고 원자수가 나와 있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게 뭘 궁금해야 될까? 분자량을 궁금해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요 n이라는 문자가 여기에 등장해 있다라는 걸로부터 얘네들은 무슨 관계를 풀어가는 문제이다? 비율 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n에다가 1을 넣어도 얘는 말이 돼야 되는 거고 n에다가 10을 넣어도 얘네들은 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못 구해. 그러니까 질문도 이따위로 하는 거야. A의 원자량은 얼마이고 B의 원자량은 얼마인가 못 물어봐. 왜? 못 구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전체 원자수가 2n이래, 3n, 8n이래. 아보가드로 수도 아니고. 따라서 비율 관계를 푸는 거기 때문에 풀 때도 뭐로 풀면 돼? 비율 관계로 풀면 되는데 원자수가 3n인데 n 까버려. 원자수가 몇 개래? 3개래. 그러면 분자가 몇 개? 1개야. 분자 하나의 질량이 몇 그램? 2g. 따라서 이 아이의 분자량이 얼마라고 해석을 하면 돼? 2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원자수가 8개래. n 까기로 했지. 원자수가 8개래. 그럼 얘는 몇 원자 분자? 4원자 분자. A, B, 3니까 분자 하나에 원자 4개로 돼 있어. 근데 8개래. 그럼 분자 몇 개? 2개. 그럼 2개의 질량이 몇 g이래? 5g이래. 기체 분자 몇 개? 2개의 질량이 5g이래. 그럼 1개에 얼마? 2.5. 그러면 나의 분자량은 얼마라고 할 수 있어? 2.5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간단하지. AB2가 2인데요. AB3가 2.5예요. 그럼 B 하나에 얼마란 얘기야? 0.5. 그럼 B 하나에 0.5라는 얘기는 B 하나에 0.5인데 AB2가 2래. 그럼 B 2개니까 얘가 1이죠. 그럼 A의 원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야, 1. 따라서 1분의 2분의 1이에요. 와, 써놓고 틀리는 미친놈들이 있어.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 이거는. 자신 없으면 번분수라도 해서 몇 분의 몇? 2분의 1 나오는 거죠. 자, 11번 문제, 오비탈 관련된 문제인데 뭐 사실 용의자가 몇 주기에서 몇 주기? 2주기에서 3주기, 2, 3주기라는 말 나와 있고요. 요 말 중요하다고 그랬어. 원자인지 이온인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 바닥 상태라는 말도 역시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너희들 엿먹이려고 일부러 들뜬 상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저 단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단어들 꼭 체크하면서 밑줄 그려가면서 문제 풀어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s오비탈 전자수, p오비탈 전자수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애들도 있어. 근데 외우고 있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뭐 하는 애들도 있냐면 원소 하나하나마다 다 써가면서 가는 애들도 있거든. 그랬을 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조금만 팁을 드리자면요. 자,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게 오비탈 수야 아니면 전자의 숫자야? 오비탈의 숫자죠. 헷갈리면 안 돼. s오비탈의 전자수 아니고요. s오비탈 수. 오비탈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야? 박스를 의미하죠. 그럼 s오비탈이라는 건 1주기에 하나, 2주기에도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3주기에도 s오비탈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s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3주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p오비탈은 2주기에 몇 개의 p오비탈을 가지고 있지? 3개의 p오비탈을 가지고 있죠. 각 주기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주기에도 p오비탈은 몇 개를 가지고 있을 거야? 3개를 가지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2주기, 3주기 중에서 들어있는 s오비탈 수분의 p오비탈 수가 뭐한 놈을 찾으래? 같은 놈과 2분의 3인 놈을 찾으래. 1. 자, 그럼 2주기는 s오비탈이 싹 다 몇 개입니까? 1개예요. 2주기는 s오비탈이 미친 거 2개지. 자, 2주기는 s오비탈이 싹 다 몇 개? 2개. 그 다음에 3주기는 s오비탈이 싹 다 몇 개? 3개가 되겠죠. 자, 그럼 p오비탈이 몇 개인 놈만 찾아주면 돼? 2개인 놈을 찾아주면 돼. 그럼 p오비탈이 2개 있는 건 리베 BC 얘가 되겠죠. 따라서
탄소가 되는 거야. S 2개, P 2개 있는 애 누구니? 탄소. 그 다음에 두 번째, S가 몇 개이면서 3개이면서 P가 몇 개이네? 3개이네. S가 3개이면서 P가 몇 개이네? 3개이네. 그럼 얘 S 3개, P도 몇 개? 3개. 얘는 얘 거 아니잖아. 그지? 누적이야. 얘는 S 오비탈 3개, P 오비탈 3개. 그럼 얘는 뭐야? S 오비탈 3개, P 오비탈 5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S 오비탈이 3개이면서 P 오비탈이 3개이네. 얘. 그 다음에 S 오비탈이 3개이면서 P 오비탈이 3개이네. 얘. 얘가 누구야?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 나, 마, 알, 규, 인 쭉 원소 기호가 써 있다고 상상하시면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누구하고 누가 되는 거야? 나트륨도 되고 누구도 되는 거야? 마그네슘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3인 경우는 S 오비탈이 몇 개? 2개이면서 P 오비탈이 몇 개이네? 3개이네. 얘 S 몇 개? 2개. P 오비탈 몇 개? 3개. 그 다음에 얘도 S 오비탈 3개, P 오비탈 3개.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원소 기호가 써져 있다고 상상을 하자. 애초부터 쓰고 시작할 걸. 괜히 판을 벌렸네. 여기 점을 찍어줄게 내가. 자, 노란 점은 누구 전자를 얘기하는 거냐면 S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빨간 점이 무슨 전자를 얘기하는 거야? P전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노란 점이 의미하는 것, 노란 박스는 S 오비탈, 빨간 박스는 P 오비탈 했을 때 주기율표야 수해, 리베, BC, NO, F, N이 쭉 가는 거야. 이때 아무 데나 찍어봐. 얘 S 오비탈 2개, 박스 2개, P 오비탈 몇 개? 3개. 전자는 S전자 몇 개? 4개. P전자 몇 개? 4개. 요 안에서 그냥 누적해서 개수만 세알려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S 오비탈이 2개고 P 오비탈이 3개인 애는 얘가 S 오비탈 2개 라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S 오비탈 2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 오비탈이 몇 개 있는 애들이야? 3개 있는 애들이야. 따라서 얘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다 가능한 거냐면 질소부터 누구까지? 네온까지 다 가능합니다. 2분의 3은. 그 다음에 2분의 3이 되려면 3분의 9도 있을 수 있네. 근데 P 오비탈 3개에 S 오비탈 3개, P 오비탈 9개짜리는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의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자, P 오비탈 수분의 홀전자 수가 몇 분의 몇? 3분의 1. 자, 1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탄소 봐봐. 얘가 탄소죠. P 오비탈 몇 개? 2개. 홀전자 몇 개? 2개. 그냥 다 써주자. 귀찮아도. 자, 얘 봐봐요. P 오비탈 몇 개? 3개. 홀전자 몇 개? 하나. 따라서 얘는 3분의 1. 보이시죠? P 오비탈 몇 개 있어요? 3개. 홀전자 몇 개? 나트륨? 하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홀전자가 없으니까 애초에 용의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여기에 답은 누구야? 나트륨. 그 다음에 Y라는 애를 보면 자, P 오비탈 수분의 홀전자 수가 1이래요. 그럼 질소에서부터 쭉 가는 거니까 P 오비탈 수는 몇 개야 다? 3개야. 근데 홀전자 수가 1, 0, 1, 2, 3, 2, 1, 0이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홀전자 수 하나 있는 애 얘밖에 없네. 따라서 얘 누굽니까? 플로린이겠다. 하여 X는 나트륨이고요. Y는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 플로린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X가 Y보다 큰 값을 찾아라. 일단 원자 번호는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 수는 얘는 하나, 얘는 7개니까 이건 아닌가 봐. 그 다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는요, 알아두자. 누가? 1쪽에서 무슨 값을 갖는 거야?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 따라서 나트륨이 최대값을 갖게 되니까 요래 됩니다. 하여 답은 누구하고 누구? 기역과 디귿. 요렇게가 맞겠다. 자, 일부 원자의 산화수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식에 뭐까지도 다 표현을 해줬습니까? 지금 비공유 전자쌍까지도 쭈루룩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누군지만 찾아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1, 2주기라고 그랬어. 따라서 뭐야? 1주기, 2주기니까 이 안에 누구 있다 없다? 수소가 있다. 자, 그러면 화살표만 칠 건데요. 우리가 산화수를 계산할 때 Y와 Y는 같은 전기음 성도를 갖게 될 테니까 전자가 치우치지 않을 거야. 근데 얘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전자가 어디로 쏠려 있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으면 돼? 이쪽으로 쏠려 있으면 되겠죠. 그럼 보자마자 알 수 있네. 전기음 성도는 누가 더 크다? Y가 X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비공유가 있는 건 아니구나. 자, 두 번째. Z라는 애는 짝대기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얘 산화수가 얼마랍니까? 0이래요. 그럼 얘 산화수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한테 받고 Y한테 주었든가 Y한테 받고 X한테 주었든가 결과적으로는 얻고 잃은 숫자가 뭐하다라는 걸 의미해? 같다는 걸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X, Y만 놓고 따지면 누구의 전기음 성도가 더 큽니까? Y의 전기음 성도가 더 커요. X하고 Y만 놓고 보면 여기에서 Y 쪽으로 전자가 가고 있으니까 누구의 전기음 성도가 더 큰 거야? Y의 전기음 성도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Y가 더 힘이 센 놈이죠. 그러니까 힘이 센 놈한테 돈을 뺏는 것과 힘이 약한 놈한테 돈을 뺏는 거 어느 쪽에서 힘이 약한 놈한테 돈을 뺏어서 누가 힘이 더 세다고 그랬지? Y가 힘이 더 세다고 그랬잖아. 힘이 센 놈한테 돈을 바치는 꼬라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00원 삥 뜯어서 200원 상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나오죠. 그러면은 자 X보다 누가 더 큽니까? Z가 더 크고요. Z보다 누가 더 큰 거야? Y가 더 큰 거야. 그러면 YGX, YGX.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과 니은의 산화수의 합을 구하래요. 우리 전기음 성도 다 구했다. 그러면 길게 볼 필요 없어. 전기음 성도를 구할 땐 작대기 하나당 결과만 보면 돼요. 무슨 말이야? XZ, XZ 누가 더 커요? Z가 더 커요. 따라서 화살표는 XZ의 화살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Z 쪽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ZZ니까 여긴 뭐가 있으면 안 돼? 전자의 치우침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ZY만 봐. 누가 더 세? Y가 더 세. 따라서 Y 쪽으로 전자가 가는 거야. 그리고 ZY 봐. ZY 보면 어디가 더 세? Y가 더 세. 그 다음에 YX 보면 누가 더 힘이 더 세요? Y의 힘이 더 세죠. 따라서 화살표를 빠바박 치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전자를 뭐 했다? 3개 받은 셈 치자.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하나 주고 2개 주고 몇 개를 뺏겼어요? 3개를 뺏겼으니까 얘 전자를 몇 개 잃은 셈이야? 3개를 잃은 셈 치자. 따라서 기억과 니은의 산화수의 합은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ZX4에서 Z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4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귀찮지만 구조식 한번 그려보자. 자, ZX4니까 X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Z와 X만 놓고 봐. 누가 더 힘세? Z의 힘이 더 셉니다. 따라서 Z는 X로부터 뭐 하는 거야? 전자를 받을 거야. 따라서 4개를 받은 셈 치니까 이 새끼 산화수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맞겠죠?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는 친구들한테는 매우 쉬운 문제였을 거고요. 그리고 쌤이 수업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던 몇 가지만 미리 좀 쓰고 갑시다. 뭐냐면 이거야. 원자 하나를 가지고 이온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원자를 모아서 이온을 만드는 거 다원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NH4 플러스 이온이라든가 혹은 H3O 플러스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든가 아니면 CN 마이너스, 사이아나 이온이라든가 혹은 OH 마이너스 이온이라든가 혹은 CO3의 2 마이너스 이온이라든가 자, 요런
다원자 이온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니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어. 그래서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쉽게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플러스 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잃은 거잖아. 이때 질소가 전자를 잃었어. 그럼 난 100원을 뜯겼거든. 그러니까 얘가 누구처럼 행동을 할 것이다? 탄소처럼 행동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새끼의 생긴 꼬라지는 CH4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왜? 15족인데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14족처럼 움직이는 거야. 생긴 모양만 보면 누구처럼 생겼어? CH4처럼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H3O 플러스 이온이야. 산소가 전자를 잃었어요. 산소가 누구처럼 행동해? 질소처럼. 따라서 이 새끼는 NH3랑 똑같이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CN-이온이 있는데 탄소가 전자 하나를 얻었어요. 지가 누구라고 착각해? 질소라고 착각해. 따라서 얘는 누구랑 꼬라지가 같은 거냐면 질소 N2와 꼬라지가 같아요. 여기도 볼까? 산소가 전자를 얻었대. 누구랑 똑같아지겠니? 산소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플루오린하고 똑같아지지. 그래서 얘는 누구랑 똑같은 꼬라지를 갖게 되냐면 HF와 생긴 꼬라지가 같아져요. 자, 얘도 조심해서 보자. CO3의 2-인데 이건 좀 경우가 좀 다르긴 한데 산소가 지금 몇 마리가 있어? 3마리가 있는데 이 3마리의 산소 중에서 2마리가 전자 하나씩을 가져간 거야. 그럼 산소가 전자 하나를 받으면 누가 되겠어? 플루오린 되는 거죠. 따라서 봐. CF2O랑 꼬라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탄소 하나가 산소가 3마리인데 그 중에 2마리가 전자를 뭐한 셈? 얻은 셈 치면 CF2O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러면 요런 꼬라지에 대가로를 치고 위에다가 플러스 해주면 이렇게 돼 있는 얘는 CH4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NH4 플러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자, 문제를 풀다 말고 갑자기 왜 왔냐면 얘는 물론 쉬운 애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니? 보이니? 자, 여기 공유전자쌍 하나 보이고 비공유전자쌍이 딱 보이니까 이 새끼 그냥 요거 안 보고 보면, 보지 않고 보면 얘 누구야? 비공유 3개, 공유 하나 붙어 있으니까 플루오린이잖아. 그러면 얘는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HF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전자를 얻어서 HF가 된 거니까 이 새끼는 누구였던 거야? 얘기했던 것처럼 OH-이온이었던 거죠. 따라서 그냥 기억을 해도 이렇게 생겼는데 HF네? OH-야. 따라서 얘는 쉽죠? 잃어서 10개 된 거. 10개 하나 더 하니까 11번. 얘는 누구야? 나트륨. 그리고 얘는 누구야? OH-이온 되는 거죠. 다음에 CD 같은 경우에는 분자니까 그냥 보면 되죠. 이렇게 비공유가 몇 개 있어? 3개, 짝대기 하나. 그럼 얘는 누구야? 수소. 얘는 누구야? 플루오린 되겠죠. 다음에 얘는 10개인데 하나 더해 11개. 따라서 이 새끼 누구? 나트륨. 그리고 10개인데 하나 얻었어. 그러면 10에서 하나 빼니까 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2B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야? 짝대기 하나 뿅뿅. 그럼 얘는 누구야? H2O가 되는 거겠다. 자, 그러면 정해주는데 간혹 가다가 이것도 조심하자. A, B, C라고 써 있으면 NaOH 그럼 얘가 나트륨, B가 산소, C가 수소예요 라고 그냥 순서대로 쭉 집어넣었다가 간혹 틀릴 수 있어. 그래서 꼭 체크해. 뭘 체크하냐면 여기 A, B, C 여기 뭐야? CD죠. 얘랑 공통 원소가 누구라는 거야? C라는 거야. 그럼 이 집하고 이 집하고 공통 원소가 누구야? 수소가 되겠지. 따라서 A, B, C는 순서대로 NaOH 맞네.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HF 되는 거야. C가 HF. 그다음에 AD는 누가 되는 거야? Na 플러스 이온과 F 마이너스 이온인 거고요. 얘도 순서대로 돼 있는 거 맞겠죠. 자, 이미 순서대로 다 나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쓴 이유는 뭐야? 엮이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이런 거 틀린 다음에 등급 하나 떨어져서 울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꼭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들 한 번씩만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보자. A,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자, A는 누구야? 나트륨이. B는 누구예요? 산소. 얘는 3주기, 얘는 2주기. 아니네. 따라서 일단 기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AD가 누구야? 나트륨과 D가 누구지? F.
NAF. 얘 무슨 결정? 이온 결정. 이온 결정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 다음에 C2B. C2B 누구야? H2O인데 얘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있었네. 이거 물어보려고 이걸 이렇게 그려놨네. 반듯하게. 원래대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니? 구분 구조잖아. 산소에 이렇게 수소, 수소. 간혹 가다가 귀여운 척 하려고 이렇게 그리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렇게. 수소, 수소, 산소. 안 귀여운데? 자, 어찌됐든 간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큽니까?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커요.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하가 이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야. 전자들이. 따라서 이쪽이 뭐가 된다는 뜻이니?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는 거죠. 따라서 B쪽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띌 거야. 부분적인 음전하. 해서 얘를 반듯하게 그려놓고 혹시라도 니들이 틀리길 바란 것 같은데 뭐 너희들이 그 정도로 우스운 존재들은 아니잖아. 요 정도 구분 구조 정도는 미리 예상하고 보셨어야 되는 문제겠다. 그래서 13번까지 됐고요. 14번 넘어갈게요. 보어 모형 나와 있네. 자, 이 보어 모형을 볼 때는 사실은 한동안 얘네들이 신들린 듯이 어렵게 나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올해는 몇 번에 걸쳐서 봤을 때 쭉 쉬웠던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서 쉬울 거란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조촐해지는 분위기는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좀 더 깊은 내용까지는 얘기하지 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A, B, C 이런 것들 다 보면 니들이 그래프에 집착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해석을 잘 안 해. 꼭 확인하세요. Y축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에너지야, 에너지.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랑 비례할 수는 있어요? 진동수와 비례할 수는 있지만 파장과는 뭐 하는 관계가 되겠어? 반비례하는 관계가 돼요. 절대로 그냥 무턱대고 해석하지 마. 두 번째. X축이 의미하는 건 N이 뭐야? 주양자수. 주양자수. 껍질 번호. 자, 뭐야? 비포 껍질 번호. 1번에서 2번으로 갔대. 그럼 여기서 N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1번에서 2번. 그러니까 출발지를 얘기하는 거야. 출발지. 전후로 얘기를 했을 때 어디서 출발했니? 출발지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하자는 거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 방출. 자, 여기서 방출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야?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점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1번에선 떨어질 곳이 없죠. 왜? 1번이 제일 바닥이잖아. 따라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 맞고요. 그럼 2번에서 출발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다.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밖에 없죠. 그럼 3번에서 출발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건 3번에서 1번도 있고 몇 번에서 몇 번? 3번에서 2번도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자, 2번에서 1번이 여기 있어요. 근데 B값은 에너지가 얘보다 커요, 작아요? 작잖아. 그럼 만약에 3번에서 1번, 3층에서 1층 떨어지는 새끼가 아파? 3층에서 2층 떨어지는 새끼가 아파? 당연히 얘는 이거 위로 올라가야 돼요. 따라서 얘는 몇 번에서 몇 번이 돼야 돼? 3번에서 2번이 돼야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에서 떨어지는 애야? 4번에서 떨어지는 애. 그럼 4번에서 떨어지면 41, 42, 4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에너지가 얘와 얘 사이야. 따라서 41은 아니네. 왜? 41이면 제일 위에 있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43도 아니네. 왜? 43이면 제일 아래에 있어야 될 거니까. 따라서 얘는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가는 거다? 4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다라는 걸 빠르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B는 B 어딨냐? 3번에서 1 아니네. 그 다음에 C에서 방출하는 거 2번으로 가는 거니까 가시광선 맞고요. 그 다음에 X와 Y의 비율. X는 몇 번에서 몇 번? 2번에서 1번 갈 때 에너지. 자, 떠올려봐. 뭐라 그랬어? 외우라 그랬어. 근데 못 외웠어?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 A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B제곱 얼마? 4.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얼마? 3. 따라서 이 값은 얼마 나오니? 4분의 3 나오고요. Y값은 4번에서 2번이야.
그럼 AB 제곱분의 A, 좁아. 그래도 쓸래. 자, 얘는 외웠을 거야. 16분의 3. 그래서 요 끝에 에너지의 크기가 4분의 3이고 16분의 3이야. 요게 X고 요게 Y예요. 따라서 X는 4Y다 라고 했는데 맞니? 이러니 여기다 4를 곱하면 같아진대잖아. 가끔 이런 거 다 풀어놓고 틀리는 애들이 있어.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14번의 답은 누구하고 누구? 니은하고 디귿. 자, 15번 쉽게 푼 애들은 엄청 쉽게 풀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푼 애들은 없을 것 같아. 탄화수소 문제치고는 조금은 쉬운 편이었어요.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런 짓을 해요. 탄소수가 4 이하래요. 그러면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4개겠네요. 그까이 거 다 그리지 뭐 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간혹 있는데 좋대요. 얘네들 생각보다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풀다 보면 모순이 생기는 걸 못 잡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논리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보는 건데, 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N, M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걸로부터 우리가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탄소는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요거가 뭐를 넘어가면 안 된다? 4를 넘어가면 안 된다. 따라서 N 값은 3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왜? 4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CX에 H에 EX 플러스 2 이게 포화탄화수소, 수소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탄소가 4개라고 친다면 C4H10 이게 맥스야. 수소는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 거야? 10개 이상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수소는 무조건 짝수야, 홀수야? 무조건 짝수야. 자체가 불가능해. 수소가 홀수를 갖는다는 건. 따라서 이게 10이 되기 위해선 M 값은 얼마? 5까지 되는데 M을 5라고 잡아주는 순간 얘가 홀수가 돼요. 그래서 M의 최대값은 얼마까지? 4까지. 해서 N은 3까지야. 그 다음에 M은 어디까지 가능해? 4까지 가능해. 물론 문제를 풀 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아직 이 밑에를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른다 치자.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 숫자의 범위를 잡아놓는 것만으로도 니들이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어요. 실제로 필요 없어요.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문제만 놓고 보면. 다만 이걸 잡아놓으면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지우기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좀 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또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야? CH2의 숫자. 뭐? CH2의 숫자. 자, 이 CH2의 숫자가 나왔을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수와 CH2가 같으면 무조건 골이에요 하면서 맞은 애들의 대부분이 이걸 딱 보자마자 너 이거 왜요? 몰라요. 그냥 이거 같아요. CH3가 얘는 3개니까요. 그래서 맞은 애들이 있어. 솔직히 이게 답이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가도 돼. 근데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라고 얘기 좀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CH2라는 애가 언제 나올 수 있냐면 탄소가 몇 개? 2개일 때부터가 아니라 탄소가 몇 개일 때부터? 3개. 자, 탄소가 2개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CH2, CH2. 탄소가 3개일 때는 둘, 셋이니까 여기 3개, 2개, 3개 되니까 여기 CH2가 몇 개 나와? 하나가 나와. 그러면 여기에 이중결합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 CH2가 되고 여기 CH가 되니까 CH2의 숫자가 탄소 3개짜리 가지고는 죽어도 3개가 안 나와요. 그럼 4개 가지고 둘, 셋, 4개 가지고 CH2를 몇 개 만드는 거? 3개를 만드는 거. 여기 CH2, 여기 CH2, 여기 CH3, CH3거든. 못 만들어. 따라서 사슬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 있잖아요. 둘, 셋, 넷, 다섯 해버리면 여기 CH2, CH2, CH2니까 가능하겠지. 근데 조건에 뭐라고 그랬어? 4 이하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얘는 사슬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골인데, 자, 골일 때 CH2가 3개짜리 제일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거죠. 그럼 4개는 안 되나요? 봐봐. 이렇게 4개를 했어.
그럼 내 CH2가 몇 개 있어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한 군데를 막아봐. 이중결합으로. 그럼 여기 CH가 되고 여기 CH가 되니까 CH2가 몇 개가 돼버리니? 2개가 돼버려요. 따라서 이것도 안 돼.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 있어. 자, 여기 CH2, CH2, 여기 CH, 여기 CH3. 없는데?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CH2. 그래서 CH2가 3개인 애는 지금 얘하고 얘하고 2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C3H6. 얘는 뭐가 나오냐면 C4에 HEN-E 따라서 6. 자, 그랬을 때 C3에 H6가 답이야. 알아, 쌤은. 하지만 얘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C4에 H6라고. N이 그럼 얼마야? 3. N이 3. 그 다음에 H6를 만들기 위해서 M은 얼마? 4. 라고 쳐보자. N이 3이고 제가 4라고 쳐보면 얘가 3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 C6. 얘는 얼마가 돼버려? H8이 돼버려요. 해서 안 돼요. 왜? 이 시작이 저기 4 이하라고 했잖아. 해서 얘는 안 되는 걸로. 그러면 누군 거야? C3H6. 요게 누가 되는 거야? 나가 될 거예요. 그럼 C3H6니까 N이 얼마야? 2. 그 다음에 M은 얼마야? 4가 되겠죠. 하여 얘는 뭐가 되는 거야? C4에 H8.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니? C2에 H에 4-2니까 2네. C2H2.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풀어봅시다. C4H8입니다. 그럼 C4H8의 경우에는 나 맞게 풀었지? N이 2, M은 4. 맞아. 자, 그럼 그려보자. 얘를 가지고 CH2를 몇 개를 만들어야 돼?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둘, 셋, 넷이야. 여기다 이중계란 몇 개 넣어야 돼? 하나만 넣어야 돼. 그리고 CH2가 안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으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넣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 CH2, 여기도 CH2가 무조건 나와요. 따라서 이중결합을 하나를 넣어주는 자리를 어디로 선택해야 돼? 여기로 선택을 하면 여기 CH3, CH, CH, CH3 하면 여기 CH2가 없어요. 그럼 CH2를 몇 개만 만들려면 한 개만 만들려면 사슬 모양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냥 일반 사슬로는. 따라서 어떻게 잡아줘? 이렇게 잡아줘. 그럼 여기 CH2, 여기 CH3, CH3 떨어지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다가 되는 거야.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다? 다의 그림이다. 그 다음에 C2H2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형이 없죠?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C2H2.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되겠어? 0이네, 0. 여기는 CH2가 없죠. 따라서 X는 0이고요. 사슬 모양 포화탄화수, 사슬 모양 탄화수소는 2가지인 거 일단 맞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수소 하나, 다에서 CH의 개수를 구하래요. CH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요점도 4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없네. 따라서 이건 없네요. 0이에요. 0.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답이 누구야? 니은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한번 가볼까? 자, 문제 보면 뭐 그나마 땡큐한 건 뭐냐면 지금 뭐가 나와 있니? 용의자들이 다 싹 다 나와 있지? 따라서 용의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O, F,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AL 이 용의자들을 써놓은 다음에 문제를 보려고 하다 보니 홀전자 수가 있고 뭐가 나와 있어? 전기음성도가 나와 있어. 근데 사실은 너희들도 알고 있겠지만 전기음성도 값이 예전에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해 당시에 좀 되게 지저분하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전기음성도는 외워. 그래서 외우라고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들을 많이들 사용을 해왔고 솔직히 나조차도 뭐하게 시켰어? 외우게 시켰거든. 뭐 니들도 다 외우고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는 이걸 외워서 풀으라는 거야? 외우지 말고 풀으라는 거야? 외우지 말고 풀으라는 거거든. 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외워져 있으니까 외워서 푸는 방식은 얘기하지 않을게. 홀전자수 다 알 거고 전기음성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야. 그래서 굳이 전기음성도를 쓰진 않을 건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놈은 보여야 되겠지. 얘는 전기음성도가 얼마입니까? 4.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알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가 가장 작은 애도 역시 알고 있겠지. 누구? 나트륨이 제일 작고 그 다음 누구? 알루미늄, 그리고 산소, 그 다음에 플루오린이야. X축부터 봅시다. 자, 전기 음성도만 놓고 보면 얘가 제일 큰 거야. 그 다음 얘. 그 다음은 누구야? 나트륨하고 알루미늄 중엔 오른쪽이 더 큰 거야. 따라서 얘가 더 크고 나트륨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아요. 그럼 이때 이게 X축입니다. X축. 이때 분모는 뭐가 나와 있어? 홀전자수. 산소의 홀전자수 2개요. 플로린 1개요. 1개요. 얘도 1개요. 자, 그럼 눈에 띄는 한 새끼가 보인다. 누구? 얘. 플로린은 분모가 제일 작고 분자가 제일 크죠. 따라서 1차적으로 누가 플로린이 저거라는 건 우리가 짐작을 해둘 수가 있어. 그리고 제일 작은 애는 누군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누군지 작은 애를 찾기는 고민하기에 좀 힘든 점이 있어. 왜? 요걸 갖다가 내가 정확한 값이 아니라 뭘로 써놨어? 그냥 순서로 매겨놨잖아. 하지만 얘가 제일 클 거라는 건 예상 가능할 거고요. 이 Y축을 갖다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Y축이 무슨 반지름이라고 나왔어? 이온 반지름이라고 나왔죠. 자, 얘네들을 이온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네들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지? 등전자 이온. 무슨 말이냐면 전자 배치가 모두 다 몇 개로 같은 상황이야? 10개로 같은 상황이야. 전자의 개수는 같은데 뭐가 달라? 핵전하량이 달라. 그래서 크기가 달라. 이게 등전자 이온이죠. 그럼 등전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핵전하량이 커질수록 반지름이 어때지는 꼬라지를 갖게 돼요? 작아지게 됩니다. 전자는 같은데 가운데 핵전하만 크니까 그냥 일정하게 작아지는 꼬라지를 갖게 돼. 이온의 반지름이 일정하게 작아져요. 아주 미묘하지만 일정하게 작아지는 꼬라지를 갖게 돼. 등전자라서. 근데 얘를 뭘로 나눠요? 전하로 나누래. 그러면 산소는 얘를 얼마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고, 플루오린은 얼마로 나눠? 1로 나누고, 나트륨도 얼마로 나누면 돼? 1로 나누고, 얘는 얼마로 나누면 되겠어요?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이게 반지름이야. 근데 이때 얘를 봐봐. 알루미늄. 나누기는 3으로 했고요. 크기는 제일 작아. 그러면 제일 아래에 있는 애가 당연히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알루미늄이 돼야 되는 거겠지. 큰 수로 나누고 제일 작으니까. 그럼 남은 새끼는 요 두 새끼야. 누구하고 누구? 산소하고 나트륨인데 지금 산소하고 나트륨을 보면 얘가 산소의 얘가 나트륨의 값인데 봐봐. 반지름의 크기는 이게 큰 차이가 난다? 얼마 차이 안 난다?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문제는 얘는 얼마로 나눠? 2로 나눴고 얘는 얼마로 나눠요? 1로 나누죠. 따라서 값이 큰 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을 거야. 산소가 더 아래에 있어야 돼. 하여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산소가 되는 거고 얘가 누가 돼주면 되는 거야? 나트륨이 돼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바닥 상태 원자의 홀전자 수는 A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홀전자 수는 제일 큰 애가 누구니? 여기선 산소겠네. 따라서 아니고요. 자, 원자 반지름은 B, C 비교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간단해. 원자 반지름은요. 누가 더 커요? 금속이 더 큽니다. 따라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금속 원소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C보다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유효 핵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그러면 C하고 D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오른쪽에 있지? 얘가 더 오른쪽에 있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네. 그럼 16번은 누구 하나만 맞는 거야? 니은
하나만 맞는 거겠다. 오케이.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시다. 뭐냐면 이 크기를 갖다가 비교할 때 요것들 그냥 팁을 알아두자. 자,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어디로 갈수록 크다라는 건 알아? 왼쪽으로 갈수록 크고 아래로 갈수록 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 거야. 근데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얘는 금속이 비금속보다 크다. 그리고 이온 반지름은 금속보다 누가 더 크다? 비금속이 더 크다. 같은 금속끼리라면 왼쪽 아래가 큰 거, 같은 비금속끼리는 왼쪽 아래. 같은 끼리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데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랑 무슨 반지름을 비교할 때? 이온 반지름 비교할 때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방에 결론 내버린 거야. 왜?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조건 누가 커? 금속이 더 큰 거야. 되셨죠? 자, 17번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는 뭐 잘하는 애들은 잘해. 그리고 쌤, 저는 보자마자 이게 매지가이처럼 쫙 보여요. 누군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습관적으로 좀 조립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레고는 하고 놀아봤을 거 아니야. 이게 레고 하는 거랑 똑같아. 자,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 단어 두 가지를 잡자. 뭐야? 이주기, 옥텟. 이주기 원소니까 용의자는 어디에 있는 애들? 이주기에 있는 애들. 근데 옥텟을 만족한데 따라서 누구는 빼? 리, 베, 비 빼고요. 탄소 순서는 좀 바르게 써줘야지. 자, C, N, O, F가 용의자들이야. 그럼 여기 있는 애는 X, Y, Z는 당연히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C, N, O, F 중에 용의자가 있는 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쭉 풀어보다 보니 얘하고 얘가 있어. 그럼 직감적으로 CO2, OF2 뭐 이런 애들 중에 답이 있겠네요 뭐라고 느낌적으로 잡는 애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생각을 해봐. 둘 다 몇 원자 분자야? 3원자 분자야. 3원자 분자라는 건 중심 원자가 있을 거고 좌우에 뭔가가 있을 거야. 중심 원자가 있을 거고 좌우에 뭔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심 원자가 누군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자, 얘네들을 갖다 조립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옥텟. 옥텟. 그 다음에 두 번째 3원자 분자니까 XY2 아니면 X2Y. 한 놈이 두 개야. 가운데 있고 좌우는 어떤 놈이야? 같은 놈이야. 따라서 좌우에 날려야 하는 작대기는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좌우에 날릴 작대기 하나하나 주든가 좌우에 몇 개 주든가 두 개 주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A, B, 투 꼬라지에서는. 근데 뭐를 만족한대? 옥텟을 만족한대요. 그럼 만족시켜주면 되지. 어떻게? 자, 얘만 봐. 작대기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럼 공유 작대기 두 개가 있으니까 비공유 작대기 몇 개? 두 개를 그려서 해피하게 해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주면 해피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얘를 보면 좌에 두 개, 우에 두 개, 작대기 네 개 있으니까 행복하대. 근데 얘가 안 행복해. 얘도 행복하게 해줘. 그럼 작대기 몇 개 되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끝난 거지.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누군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얘 누구예요? 산소예요. 얘는 누구예요? 플루오린. 얘는 누구예요? 플루오린. 이주기니까. 그럼 얘는 누구예요? 탄소. 얘는 누구예요? 산소. 얘도 누구야? 산소. 그랬을 때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세주면 돼. 여기 공유 몇 개? 두 개. 비공유 몇 개야? 어이 많아. 6개에다가 2개 더해주니까 8개. 그 다음에 여기는 공유 몇 개야? 4개. 비공유 몇 개야? 4개. 따라서 얘하고 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라서 두 가지밖에 나올 게 없어요. 더 이상 나올 건덕지가 없어. A, B, 투 꼬라지에서는.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애 중에서 4 떨어지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OF2인 거야.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CO2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Y, G가 다 나왔네. Y가 겹치니까 얘가 X고요. 얘가 Y죠. 얘가 Y고요. 얘가 누가 되는 거야? Z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XG랍니다. XG 누구야? CF. 오케이? C하고 F. 그다음에 XYG 그러면 COF가 되겠네. COF. 자, 일단은 분자당 원자수가 얘는 나와 있으니까 얘부터 그립시다. COF. 당연히 누가 중심 원자야? 탄소가 중심 원자.
그리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몇 개로 돼 있답니까? 4개로 돼 있대요. 탄소가 중심 원자인데 어쨌든 산소는 무조건 있어. 그리고 플로린도 무조건 있어. 근데 원자수가 몇 개래? 4개래. 근데 산소 작대기 몇 개 가져가? 2개 가져가. 플로린 작대기 몇 개 가져가? 하나 가져가. 탄소 작대기 몇 개밖에 못 가져? 4개밖에 못 가져. 따라서 여기 붙을 새끼도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플로린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몇 원자 분자? 4원자 분자 되는 거고 COF2가 되는 거고요. 그럼 Y 값은 나오네. 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4. 비공유전자쌍은 3, 3, 2. 그러면 6에 2 더하니까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Y 값은 2라는 거 구했고요. 그럼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는데 CF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랍니까? 1대 3이랍니다. 그러면 무식하게 해도 돼. CF4 공유전자쌍 4개에 비공유가 있는 애 누구밖에 없지? 플로린밖에 없어요. 비공유는 탄소는 비공유가 없어. 플로린만 비공유가 있어요. 그럼 플로린만 세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공유전자쌍 탄소 거 4개, 비공유전자쌍은 누구 거? 플로린 거 3, 4, 12. 따라서 시작과 동시에 CF4 나왔어. 그럼 쌤 C2, F2 뭐 이런 건 어떻게 그리나요? 어쨌든 여기 몇 개가 떨어지는 거야? 비공유전자쌍이 6개가 떨어지죠. 그러면 C, C, F, F 대구선 그림 그려주는 건데 굳이 얘네들을 갖다가 다 그린 다음에 해줄 필요는 없어. 그냥 나오면 바로바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 얘는 누군가야? CF4까지도 구했죠. 그러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거야. 4분의 3, 4, 12 맞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y 값은 2니까 7이다. 이건 일단 맞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 애는 2가지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동일 평면 CO2 그 다음에 얘 동일 평면이죠. 따라서 2가지 아니고 몇 가지야? 3가지 되는 거고요. 쌍극자 모멘트는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 나하고 다를 비교하는데 다는 무극성이죠. 다의 쌍극자 모멘트는 무조건 얼마야? 0이죠. 따라서 무극성 분자의 쌍극자는 0이니까 무조건 누가 더 클 거야? 얘가 더 클 거야. 그래서 얘가 맞는 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했을 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CO2,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누구야? OF2, 그 다음에 누구야? CF4,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COF2. 한 가지 팁만 드릴게. 뭐냐면 중심 원자가 몇 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 중심 원자가 몇 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 중심 원자가 2개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심 원자가 온리 1개만 있을 때는 되게 쉽습니다. 자, 중심 원자가 누구야? 탄소. 그럼 공유전자쌍 무조건 몇 개야? 탄소 거? 4개. 그리고 산소는 비공유가 몇 개라고 그랬어? 2개씩 2마리니까 4개. 그래서 얘의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수는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해져요. 자, 여긴 공유전자쌍이 누구야? 산소가 중심 원자죠. 산소의 공유전자쌍 몇 개? 2개.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은 플로린 거 3개씩, 그리고 산소 거 몇 개? 2개. 3개씩 2개, 6개에다가 여기 2개 더해주니까 얼마? 8개. 그 다음에 CF4는 탄소가 중심 원자니까 공유전자쌍 몇 개? 4개, 플로린 3, 4, 12.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탄소의 공유전자쌍, 탄소가 중심 원자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만 써주면 돼. 4개에다가 산소 거 몇 개? 2개. 플로린 거 3개씩 2개니까 6개.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계산해 주실 때요. 분자식이 나왔을 때는 굳이 구조 열심히 그리지 않으셔도 빠르게 계산하시는 거 가능합니다. 자, 하여 17번까지 됐고 이제 몇 번 들어갈까? 18번을 한번 들어가 볼까? 자, 문제를 보면 일단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다들 잘 풀었을 것 같은 느낌은 강하게 들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이건 생각하라고 그랬지. 금속에 수용액을 넣는 건지 수용액에 금속을 넣는 건지는 생각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 문제는 뭐야? 금속이 몇 가지가 들어있지? 2종류의 금속이 들어있는데 포인트 첫 번째,
넣어준 금속의 몰수가 어때? 같아. 그죠? 넣어준 금속의 몰수가 같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수용액을 한 번 넣은 게 아니라 수용액을 몇 번에 걸쳐서 넣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수용액을 넣고 있지. 근데 수용액을 넣을 땐 니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 뭐냐면 수용액의 양은 뭐랑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수용액의 부피는 전하의 합과 비례한다고 그랬어. 전하의 합과 비례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V밀리, 여기는 2V밀리, 여기는 몇 V밀리가 되는 거야? 3V밀리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수용액의 부피가 1대 2대 3이니까 총 전하의 합도, 양전하의 합도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2대 3이 돼야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두 가지다. 들어있는 금속의 몰수가 어떤 몰수가 들어있다? 같은 몰수가 들어있고 넣어준 수용액의 부피비가 1대 2대 3이니까 전하비도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3이야. 그러면 전하의 비가 1대 2대 3이라는 걸로부터 니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게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알려줬어요. 2 아니면 3이라고. 그러니까 A하고 B는 몇 불 아니면 몇 불이야? 2불 아니면 3불이야. 두 가지 경우에서밖에 없는 거야. 심지어 C는 몇 불이라는 것도 알려줬어? 1불이라는 것도 알려줬지. 그죠? 그럼 누가 2불이고 누가 3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보자. 뭐냐면 3마리의 전하가 1이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평균 전하량이 얼마야? 3분의 1인 거야. 평균 전하가. 3마리의 전하가 1이라면. 근데 여기는 몇 마리의 전하가 2래? 7마리의 전하가 2래입니다. 7마리의 전하량이 얼마래요? 2래죠. 그럼 7마리가 2만큼의 전하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3마리가 1만큼의 전하를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한 마리당 평균 전하가 3분의 1이고 7분의 2니까 얘는 3.5분의 1이죠. 따라서 누가 더 커요? 평균 전하량이? 얘가 더 크지? 그럼 평균 전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3 플러스 2 플러스 중에서 누구라는 얘기야? 3 플러스가 이쪽에 더 많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3 플러스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A가 3 플러스니까 B는 당연히 몇 플러스가 돼야 돼? 2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럼 얘가 3 플러스, 얘는 2 플러스, 얘는 1 플러스까지 띡 하고 나오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쓴 건 전하의 B고 그럼 실제 전하도 나오네 이제. 어떻게? 얘 전하가 얼마야? 3 플러스가 3개니까 몇이 나오니? 9가 나오죠. 그지? 그러면 1대 2대 3이니까 9, 2, 18. 9구다는 다 하지, 그치? 9, 3. 우와, 니네 천재다. 어떻게 이걸 알지? 나는 9단까지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학원을 못 다녀가지고 8단까지만 알려주더라고. 학교에서 9단을 학원 가서 배우래요. 학원이 없어가지고 못 다녔어요. 니들은 복 받은 거야. 내가 9단도 알려줬잖아. 9, 3, 27까지는 내가 알려줬어. 자, 그러면 전화가 나왔으니 이제 이 집도 금방 끝나지. 보통은 이렇게 풀어요. 너가 A가 A마리 있어. 그럼 B는 몇 마리 있는 거야? 7-A마리가 있겠네. 그러니까 3A 더하기 2에다가 7마리 14 마이너스 2A가 얼마다? 18이다. 그럼 A값 나오겠지? 자신 없으면 이렇게 풀어도 돼. 오케이? 자신 없으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요거를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내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 무슨 전화? 평균 전화를 이용해 보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7마리의 전화 합이 얼마야? 18이지? 그럼 평균 전화가 얼마가 나오니? 7분의 18이 나와요. 평균 전화가 얼마가 나와? 7분의 18이 나와. 근데 나는 이 7분의 18을 뭐 대략 한 7, 24, 7, 3, 21, 2점 얼마 되겠지? 그럼 2 플러스랑 3 플러스랑 섞여 있으니까 몇 대 몇으로 섞여 있었는지 확인하면 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2 플러스짜리, 그러니까 7분의 14짜리. 일부러 7분의 14로 고치는 거야. 분모를 통일시켜야 비율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하나는 3 플러스짜리, 7분의 얼마짜리? 21짜리. 내분점이죠. 따라서 14, 18, 21 이렇게 내분점으로 잡아놓고
여기 나누는 비율이 몇 대 몇이야? 4대 3이니까 내분점비가 4대 3이니까 존재비는 몇 대 몇이 나오면 돼? 3대 4가 나오면 돼. 존재비는 몇 대 몇? 3대 4. 2 플러스랑 3 플러스랑. 얘가 2 플러스짜리, 얘가 3 플러스짜리가 존재비가 몇 대 몇? 3대 4. 따라서 이게 3마리, 이게 몇 마리? 4마리 있어주면 되는 거야. 합쳐서 7마리 만들어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암산으로도 가능해요. 이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할 방법은 뭐냐면 이거죠. 그냥 하나만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A가 2 플러스든 3 플러스든 상관없어. A 3 플러스만 있었어 지금. 근데 A 3 플러스 이온이 변해서 B 2 플러스 이온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내가 이거 식을 만들 때 어떻게 식을 만들려고 그랬냐면 자, 첫 번째 전체 변화량은 무슨 차이? 산화수 차이. 전체 변화량은 뭐 차이? 산화수 차이. 산화수가 1 감소했으니까 전체 변화량 무조건 얼마 증가? 1 증가. 오케이? 그 다음에 변화량은 뭐야? 크로스. 변화량은 뭐? 크로스. 3 플러스짜리는 2개씩 사라지고요. 2 플러스짜리는 몇 개씩 생기는 거야? 3개씩 생기는 거야. 자, 뭐 차이는? 전체 변화량은 뭐 차이? 산화수 차이. 그 다음에 뭐는? 변화량은 크로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냥 이렇게만 써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 3 플러스 이온만 있었다고 쳐봐. 그럼 전화량이 얼마야? 18이니까 얘가 몇 개 있었다는 뜻이야? 6개가 있었을 거야. 그냥 6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2 플러스랑 3 플러스랑 섞였으니까 6개가 지금 몇 개 됐다는 결론이야? 7개가 됐다는 소리잖아. 그럼 몇 개 증가했어? 하나가 증가했지. 전체 변화량은 얼마? 하나씩. 그런데 6에서 7 됐으니까 전체 변화량 1 됐으니까 각각의 변화량은 뭐 시키면 돼? 크로스 시키면 돼. 따라서 3 플러스짜리는 몇 개 사라지면 돼? 2개 사라지면 돼. 6개에서 2개 사라져서 몇 개 됐어요? 4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2 플러스짜리는 몇 개 생기면 돼? 3개가 생기면 돼. 그래서 얘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라고 해주시면 답인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가보자. 자, A 이온은 무조건 4개가 있었어. 여기 B가 등장을 했는데 A가 다 반응한 다음에 B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A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그럼 A가 4개 있었고 처음에 넣어준 양이 같았어.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몇 개까지 나와야 돼? 4개까지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 전화가 얼마야? 4, 3, 12에 4, 2, 8에. 그럼 20이니까 이 새끼 전화가 7이 돼야 되니까 얘는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7개가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4개, 4개, 7개니까 8에 7 더하니까 Y값은 얼마 나와? 15 나오겠네. Y값은 15가 나오고 X는 어딨냐? X가 이거구나. X는 4. A는 얼마야? A는 3. 따라서 5분의 4니까 0.8. 요게 뭐가 되겠어? 답이 되겠지. 되셨어? 그래서 이 문제는 대부분 맞추긴 했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빠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사실은 나는 보면서 탄화수소 문제가 2개 나왔나? 그랬어. 이게 반응 양론 문제더라고. 나 보니까. 그러니까 탄화수소 문제가 아니라 반응식 양론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와버렸어요.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도 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before after 구분해 주시고요. 반응 전, 반응 후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생성물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지? 그럼 뭐 생성물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니? 물하고 이산화탄소의 몰수 합을 얘기하는 걸 거야. 그치? 물과 이산화탄소의 생성물의 몰수 합이 몇 대 몇이래? 1대 3이래. 근데 1대 3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반응물은 재료는 다 써야 된다고 그랬어? 한 놈만 다 써야 된다고 해서 둘 다 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만드는데 빵 2개 고기 하나잖아.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빵이 떨어지면 고기를 더 이상 햄버거를 못 만드는 거잖아. 똑같은 원리인 거지, 그치? 둘이 짝이 맞으면 둘 다 쓸 수도 있지만 짝이 안 맞으면 하나만 다 쓰는 거야. 그때
생성물이 1대 3이니까 사라진 물질, 반응물은 뭐 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반응물은 사라지는 물질이야. 사라지는 물질, 감소하는 물질인 거지. 따라서 생긴 게 1대 3이면 사라지는 것도 몇 대 몇으로 사라져야 돼? 1대 3으로 사라져야 돼. 그럼 사라지기를 1대 3으로 사라지려면 얘가 다 사라지면 얘가 다 사라지는 게 가능할 거야. 그리고 얘가 다 사라지면 얘는 몇 개밖에 못 사라져? 4개밖에 못 사라지겠지. 맞아? 따라서 요런 반응이구나. 따라서 여기서 남은 반응물이 얘는 없다고 대놓고 알려줬어. 둘 다 한정 반응물이라는 거지. 대놓고 알려줬으니까. 근데 얘는 남았어. 누가 남았어? 산소가 남았어. 산소가 몇 몰 남았니? 1몰 남았어. 그렇다고 여기다 1 쓰고 시작하면 뭐 맞았어. 맞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건 아니야. N이 1은 아닌 거지. 왜냐하면 이건 몰 쓰고 여기는 뭐 이렇게 반응물이라고 하고선 N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정확히 떨어져 있진 않으니까. 근데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야. 뭐냐면 얘랑 얘랑 비율이 몇 대 몇? 2대 5야. 그냥 얘를 1이라고 놓고 바로 봐도 보여요. 왜? 여기 몰수라고 나왔고 여기도 뭐라고 나왔어? 몰수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상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5-4에서 남은 반응물이 얼마? 1이라고 놓고 가도 돼. 근데 그렇게 안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좀만 생각을 하자고요. 뭐냐면 얘랑 얘랑 몇 대 몇? 2대 5. 그럼 이거 더한 값이랑 이거랑 몇 대 몇? 2대 5. 따라서 여기다 얼마를 곱해? 5를 곱하고 여기다 얼마를 곱해? 2를 곱하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따라서 5m, 난 m이 너무 싫어. 더하기 5n은 여기다 얼마를 곱해? 2를 곱해. 그럼 뭐랑 같아야 돼? 6m이랑 같아야 돼. 따라서 m을 넘기니까 5n은 m이 되겠지. 그럼 mn은 몇 대 몇? 1대 5. 따라서 얘가 1이라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얘가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15가 되겠죠. 그래서 5몰 중에 4몰 반응해서 1몰 남은 거고, 그리고 생성물이 몇 몰? 5몰. 그리고 생성물이 몇 몰? 15몰. 그럼 N은 1이니까 얘는 몇 몰을 태웠어? 1몰을 태웠고, 얘는 몇 몰을 태운 거야? 3몰을 태운 거야. 그러면 식 나오죠? 무슨 식이 나오니? 탄화수소 몇 몰을 태웠어요? 1몰을 태웠어요. 그러면 CXHY니까 식 한번 써보자. CXHY 몇 몰을 태웠답니까? 1몰을 태웠대죠? 그러면 당연히 산소가 몇 몰인지 알려줬어. 몇 몰 반응했습니까? 4몰의 산소가 반응했어요. 얘 1몰 태웠더니 몇 몰 산소 발생했대? 4몰의 산소가 발생했다고 하고, 그 결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올 텐데 몇 몰의 이산화탄소 나와? X몰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몰의? 2분의 Y몰의 뭐가 나오니? 물이 나오죠. 물론 이 식 다 외우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냥 써준 거야.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식을. 되도록이면. 근데 바로 쓸 수 없으면 이 정도 식은 금방 쓸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 첫 번째 식은 뭐냐면, 자, 좌변산소와 우변산소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좌변에 산소 몇 개 있어? 8개 있고요. 우변에 산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2x개에다가 몇 i개? 2분의 y개의 산소가 있죠. 그지? 좌변의 산소와 뭐의 산소가 같아야 돼? 우변의 산소가 같아야 돼. 두 번째, 뭘 봐야 될까? 두 번째는 니네 풀었다며 이거. 산소 맞췄어. 그럼 두 번째 뭐 맞춰야 돼? 뭔 계수? 스트레스 받아. 여기 있잖아. 여기. 생성물의 합이 얼마래? 5몰이래잖아. 생성물의 합이 얼마래? 5몰이래잖아.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y가 얼마라는 소리야? 이거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2분의 y 지워질 수 있겠지. 좌변, 우변 반대로 해놨으니까 내가 그냥 위씩 아래씩 더해주자. 그러면 8 더하기 x는 2x 더하기 얼마니? 5가 되겠네. 그럼 x는 얼마니? 3이네요. 됐어? x는 3이니까 y값은 얼마 나와? 3을 넘겨주니까 2가 되니까 y값은 4가 나오겠다. 콜. 따라서 내가 태운 이 새끼는 누구야? C3H4가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 C3H4예요. 그럼 가에서 나에서 차이가 뭐냐면 가에서는 몇 몰을 태웠어? 1몰을 태웠고요. 나에서는 몇 몰을 태웠지 지금? 3몰을 태웠지? 따라서 나에서는 3몰의 C3H4네. 근데 뭘 찾으래요? 물분의 이산화탄소네. 그죠? 아래쪽에서 물은 얼마야? 3, 4, 12, 12개의 수소를 가지고 몇 H2O 만들 수 있어요? 6H2O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만들었어? 이산화탄소니까 3CO2가 나오겠다. 따라서 얼마 나오겠어요? 2분의 1 나오겠죠. 됐어? 자, 뭐 풀어주느라고 이렇게 좀 길게 쓰긴 했지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으면 요식 두 개가 바로 나올 정도까지는 되어 있어야 돼. 니들이 지금 고3이라면. 여기 안 쓰고도. 이해되셨지? 자, 10월 문제 마지막 20번 되겠습니다. 뭐 그나마 어려운 문제였어요. 10월 중에서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웠지. 그래. 뭐 니들로서는 뭐 뭔들 안 어렵겠니? 그지? 어려웠을 거야.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생각하는 논리적인 로직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선 시작은 뭐에서 시작이냐면 액성 판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액성 판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냐면 지금 보면 HCl의 양이 그대로인데 누구의 양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NaOH의 양을 변화시키고 있죠. 그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체 이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지? 총이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중화점까지 총이온수가 변하지 않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총이온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왜 그래?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쳐봐. 자, 염화이온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게 무슨 이온수라고 그랬지? 총이온수라고 그랬어. 그럼 총이온수는 큰 술 따라가니? 작은 술 따라가니? 큰 수 따라가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액성이 무슨 성이야? 산성인 거고. 왜? 염산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액성이 무슨 성이 되겠니? 염기성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는 큰 수가 무슨 이온이야? 염화이온이죠. 여기서부터는 큰 수가 누가 되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야. 따라서 초반에는 염화이온 그래프고 중화점 이후에는 누구 그래프가 되는 거야? 나트륨 이온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따라서 염화이온의 숫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죠. 따라서 중화점까지 염화이온이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요. 그리고 중화점 이후로는 나트륨 이온이 뭐하니까?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갖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그냥이야 부피당이야? 부피당이지. 그럼 부피는 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부피당 이온수는 이렇게 될 거야. 왜? 이온수는 안 변하는데 부피가 변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부피도 늘지만 뭐도 늘어? 양도 느니까 이거의 기울기에 뭐 상관없이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프가 되겠지. 이해돼? 따라서 전체 이온수 그래프는 부피당 이온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감소하다 증가하는 꼬라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게 보여야 돼. 얘랑 얘가. 어떤 수가 나와 있니? 같은 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같은 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이게 뭐야? 하나는 이 왼쪽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해돼? 따라서 액성이 얘는 무조건 무슨 성이 돼야 되는 거야?
산성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염기성이 돼야 돼. 근데 얘보다도 더 많이 넣었으니까 이 새끼는 당연히 무슨 성이 돼야 되는 거야? 염기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아직은 몰라. 이해돼? 따라서 액성 판단이 첫 번째 되어야 된다.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그럼 두 번째, 액성 판단이 되셨다면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제 여기는 모르겠고 얘랑 얘랑 이 두 포인트는 뭐가 나와 있어요? 모든 값들이 다 나와 있지? 그럼 모든 값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두 포인트만 먼저 보자.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당 이온수야? 부피당 이온수야. 근데 부피는 20 더하기 6V, 20 더하기 4V가 부피지. 그럼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뭐를 곱하면? 부피를 곱하면 실제 이온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됐어? 그러면 자, 여기는 염기성이니까 이 부피당 이온수가 누굴 따라간다고 그랬지? 큰 수 따라간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큰 수는 누구야? 나트륨 이온의 숫자랑 부피당, 그러니까 이온수랑 전체 이온수랑 뭐 하는 관계를 갖게 돼?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되겠지. 나트륨 이온수에다가 몇 배를 내주면? 2배를 내주면 전체 이온수가 된다고. 어쨌든 비율은 나트륨 이온의 비율과 전체 이온수의 비율이 어떨 거야? 같을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어? 따라서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당 이온수야? 부피당 이온수야. 부피당 이온수. 됐어? 그럼 부피당 이온수가 B가 몇 대 몇? 3분의 2 대 5분의 4야. 3분의 2 대 얼마? 5분의 4가 뭐의 비율이야? 부피당 이온수의 비율이야. 그러면 부피비는 몰라. 하지만 이온수의 B는 알아. 몇 대 몇이야? 2 대 3. 왜? 여기는 전체 이온수가 누굴 따라간다고 그랬어? 나트륨 이온수를 따라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트륨 이온의 숫자는 넣어준 구경꾼이니까 수용액의 부피와 뭐 하는 관계가 되겠어? 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지. 그럼 부피 B는 모르지만 뭐의 B는? 이온수의 B는 몇 대 몇? 2 대 3. 그러면 얘는 2 대 3이 돼야 돼. 이온수의 B는. 그럼 부피 B는 몇 대 몇이 나오면 되는 거야? 자, 3분의 2 대 5분의 4니까 여기를 3으로 만들어주면 여기를 얼마로 만들어주면 돼? 5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를 3으로 만들려면 4분의 3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도 얼마를 곱해줘? 4분의 3을 곱해주니까 4분의 15. 그럼 부피 B는 몇 대 몇? 3 대 4분의 15지. 됐어? 따라서 부피 B는 12 대 15입니다. 이게 부피 B야. 다라의 부피 B. 그럼 다라의 부피 B가 12 대 15인데 또 나눠지네. 3, 4, 12, 3, 5, 15, 4 대 5. 그지? 부피 B는 몇 대 몇? 4 대 5. 아하. 그럼 여기 부피랑 몇 대 몇? 4 대 5. 그럼 20 더하기 4V랑 20 더하기 6V랑 몇 대 몇? 4 대 5.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해? 5 곱하고 여기다 얼마 곱해? 4 곱하고. 그럼 얘를 4로 나누니까 5 지워지고 얘를 5로 나누니까 4 그 다음에 쌍 그냥 하자. 아 쉽게 갈라 했더니 안 나눠지네 하나가. 쏘리. 자 여기다 5를 곱해봐. 그럼 얼마야? 100 플러스 20V는 여기다 4를 곱하면 80 플러스 4, 6에 24. 그럼 V. 그럼 4V는 20이니까 V는 얼마 나와? 5 나오겠네. 됐어? 그럼 V 값이 나왔으므로 V를 쫙 대입해버리면 끝나죠 이제. 그럼 V가 5니까 여기는 얼마야? 30. 여기는 V가 5니까 25, 35. 여기는 OX. 됐어? 그럼 V 구했다. V 구했다. 두 번째. 여기 몇 미리가 있어?
50ml가 있지. 여기 몇 ml가 있어? 50ml가 있어요. 50ml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50. 곱해주면 뭐가 나오니? 이온수. 전체 이온수. 얼마 나오니? 40. 전체 이온수가 몇 N개가 나와? 40N개가 나와. 여기는 얼마 곱해주면 돼? 40을 곱해주면 되지. 그럼 40을 숫자 더럽네. 3분의 80. 그지? 여기는 전체 이온수가 3분의 80N개가 나오겠죠. N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N 지워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왜 썼을 것 같아? 전체 이온수가 40N개잖아. 그럼 전체 이온수는 누구 이온수에? 나트륨 이온수의 2배. 그럼 나트륨 이온수가 몇 개라는 거야? 그렇지. 나트륨 이온수가 몇 개라는 소리야? 20개란 얘기야. 그럼 여기는 몇 개가 있으면 돼? 나트륨 이온이 10개가 있으면 돼. 왜? 30ml에 20개가 있으니까 여기 나트륨이 몇 개 있으면 돼? 10개가 있으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봐. 여기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 애가 많아. 여기 문제 보면 HCl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N개래. HCl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몇 개래? N개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 그러면 염화이온이 N개라고 쳐버린 새끼들이 틀렸어요. 모든 이온수가 N개란 얘기야. 그럼 수소가 2분의 N개, 염소가 몇 분의 N개? 2분의 N개가 있다는 의미거든. 따라서 20ml에는 염화이온이 2분의 N개니까 몇 개 있어? 10개 있어. 그럼 여기에 염화이온이 10개가 있으면 여기만 10개가 있을까? 모든 자리에 10개가 있을까?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모든 자리에 염화이온이 10개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액성이 무슨 성이야? 중성이죠. 따라서 너 중성 구했어. 그럼 이제 Y값을 구해야 되겠네. Y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부피당 이온수. 부피가 얼마야? 35. 이온수는 몇 개야? 20개. 왜? 큰 수 곱하기 2라고 그랬잖아. 근데 10이 둘 다 큰 수니까, 그죠? 20개. 따라서 부피가 얼마? 35분의 몇 개? 총이온수 20개. 따라서 35분의 20. 이게 Y값이 될 겁니다. 5, 4, 20, 5, 7은 35. 오케이? 따라서 얼마 나오니? 7분의 4 나오겠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 섞었다. 미안. 자, 이제 X만 구하면 되겠네. 자, 여기는 산성이야. 여긴 무슨 성이라고요? 산성이야. 산성이니까 누구 이온수를 따라가니? 전체 이온수가? 염화이온수를 따라갑니다. 산성이니까 전체 이온수가 누굴 따라가? 염화이온수를 따라가는데 이 자리에 염화이온 몇 개 있어? 10개 있잖아. 염화이온수 곱하기 2 해줘야 총이온수 된다고 그랬지? 따라서 이 자리에 전체 이온수 몇 개? 20개. 부피는 몇 더하기 몇? 20 더하기 5x야. 그냥 V라고 쓸게요. 는 얼마가 나와야 돼? 3분의 2가 나와야 돼. 그럼 V는 얼마? 30. V는 얼마? 30. 그러니까 X는 얼마? 2 나오겠다. V가 3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더해서 얼마 만들어야 돼? 30 만들어야 되니까. 됐어? 따라서 X는 얼마? 2. 자, 그 다음에 라에서 이온수의 비. 뭐 내가 이걸 안 써놓고 시작했네. 몇 개라고 했었냐 아까? 전체가 40N개니까. 그지? 전체가 40N개니까 나트륨 몇 개 있으면 돼? 20개. 여기 20개니까 여기 10개라고 한 거지 아까. 그러면 염화이온 10개, 나트륨 이온 몇 개? 20개. 따라서 나트륨 이온 대 염화이온이라고 했으니까 2대 1. 요건 맞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와 다를 섞었대요. 가와 다를 섞었답니다. 자, 보면은 여기 5x가 아까 얼마였지? 10이었지. 여기 10이었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에 나트륨 이온 몇 개 있니? 왜 이렇게 분수가 숫자가 더럽게 나왔어? 3분의 1이니까 3분의 20개가 있겠다. 나트륨 이온 여기 몇 개 있어요? 3분의 20개가 있지. 그럼 가와 누구를 섞었대요? 다를 섞었대요. 야, 이씨, 여기도 이 숫자도 더럽네. 여기가 30ml, 여기가 20ml니까 3분의 2, 3분의 40개가 있다, 여기는. 오케이? 콜? 그럼 가다 섞었으니까 염화이온 몇 개 있어? 염화이온 몇 개 있어? 20개. 그리고 나트륨 이온 몇 개 있어? 3분의 60개. 20개 있지? 따라서 20개의 무슨 이온이 있어요? 나트륨 이온이 있네? 3분의 60 맞지? 그럼 가다 섞으면 무슨 성 되는 거야? 중성 되는 거 맞지? 콜? 이렇게 둘이 섞었어.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부피당 이온수를 물어봤지? 그럼 이온수는 몇 개야? 40개. 부피는 여기가 얼마? 30. 여기가 얼마? 40.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야? 70. 맞지? 70. 그래서 이것도 됐어요? 그래서 계산은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 이제 문제 풀어나가면서 몇 개 포인트가 있어. 줄일 수 있는 포인트. 몇 개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요거는 전체적인 원리를 좀 이해하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해되셨지?